아이고, 무릎이. 당신의 이웃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밤낮 없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새 드릴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드릴 살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챙겨주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세금, 당신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안녕하세요.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서춘동 미디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3부 라디오 서천 1919 3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김대겸입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직원이다 보니까 찾아가는 영화관이란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영화를 틀어드리고 있는데 예. 그렇게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벌써 이번 연도에만 들어서 30 몇 군데, 이제 거의 40군데를 가까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네네. 노인정들도 노인회관들마다 참 규모가 또 다르고 또 많은 분들이 계신 데도 있고 적은 분들이 계신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면은 다 한결같이 저희를 반겨주시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다고 막 응원도 해주시고 먹을 네. 것도 주시고 참 정겨운 모습들을 보면서 일할만 난다. 영화 보였는데 참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영화 같은 거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감동받으시는 모습들도 있고 또 막 같이 웃고 떠들고 이러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좋은 추억을 안겨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여기 센터가 다른 센터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른 센터와 비교를 했을 때 우선은 첫 번째로 시설이 네. 엄청 좋습니다. 시설이 다른 미디어 센터에 비해서 정말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과 저렇게 기벌포 영화관과 우리 센터가 같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는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천군 인구가 이제 5만 6천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10만 이하에서 미디어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또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센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우리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가 정말 차별화돼 있고 이렇게 네. 지역에 잘 녹아져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인터뷰가 좀 길어졌는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라디오 서천 1919 하면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네. 라디오 서천 1919 화이팅! 화이팅!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음악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밥 딜런이 문학상을 받았다니까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스웨덴 한림업이 밝힌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이유로 위대한 미국 음악의 전통 내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냈다. 호머나 사포 같은 그리스 시인들의 작품 정신을 관객들이 공연을 통해 귀로 듣기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밥 딜런의 음악으로 라디오 서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Well, it ain't no use to sit and wonder why, baby. Even you don't know by now. And it ain't no use to sit and wonder why. 안녕하세요. 10월 20일 라디오 서천 1919의 정선입니다.
미국의 포크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 또 시인이자 화가, 노래하는 음유신 밥 딜런의 수많은 명곡 중에 두 곡, Knocking on Heaven's Door, 그리고 이어서 Don't Think Twice is Alright,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일단 밥 딜런의 노벨 문학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뮤지션인데 문학상을 또 받으셨어요. 사실 밥 딜런이라는 이 뮤지션은 제 세대 노래 불렀던 가수는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긴 합니다. 잠시 소개를 좀 해보면 밥 딜런은 1941년생이고요. 10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었고 1962년에 1집 밥 딜런으로 데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밥 딜런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얼마만큼 유명했는지 뭐 그런 걸 체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지금까지도 그의 노래가 많은 가수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겠죠. 뭐 잘 모른다고 하지만 저도 곳곳에서 카페에서 뭐 길거리에서 뭐 행사에서 어디서든 한 번쯤 많이 들었던 노래, 그리고 또 심지어 저는 가수 이름도 알고 있었죠. 꼭 어디서 공부하지 않아도. 네, 그만큼 유명한 가수죠.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과 당대에 아주 유명한 음악인이었고 특히 포크 음악의 전설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국내에도 이 한국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한대수, 양희은, 김광석 같은 포크 가수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음악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렸던 Don't Think Twice is Alright,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1963년에 발표한 두 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 곡은 그 앨범의 표지 무대를 보게 되면 밥과 함께 등장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친구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면서 헤어져 있을 때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노래를 이렇게 사랑 노래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근데 실제로 그 밥 딜런이 한 인터뷰에서는 꼭 러브송은 아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 자신의 기분을 더 좋아지기 위해서 뭔가 말할 때 이렇게 뭐 흥얼흥얼했던 이런 노래다. 혼잣말 하는 것 같이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라고 하죠.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영어로는 Don't think twice is alright인데 이게 해석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 그냥 괜찮아.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이죠. 저는 이게 진짜 혼잣말 하는 것 같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기분이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좀 우울한 것 같고 그럴 때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주문 같은 그런 메시지 말이라서 좋더라고요. 이어서 밥 딜런의 또 다른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라디오 사천 1919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오빠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 공식 번호 010-6758-5579.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6758-5579. 내 애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를 검색하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와. 친구 추천해. 그리고 채팅방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참, 그러고 보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걸 다운받고 하단의 라디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다시 듣기도 가능해.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하지. 팟캐스트 들어가서 서천이라고 검색하면 서천 FM이 나와.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 방송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많은 청취 부탁해. 안녕.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푸짐한 선물 공개합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몸짓 사회적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챔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구이 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시간 하루 한 달 하고도 5분이 지났네. 너와 헤어진 지 벌써 그렇게 됐더라. 나도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 일자리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 통해 한 주간의 서천군 일자리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 팀장님과 전화 연결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 야외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네. 이동 취업 상담 나왔습니다. 이동 취업 박람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네, 이동 취업 박람회요? 예, 이동 취업 상담소. 아, 상담소 어디에서 지금 예. 하고 예, 있으신 여기 거예요? 오늘 판교로 나왔습니다. 판교요? 예. 그 판교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오늘 이렇게 판교에서 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 판교 장이고, 네, 그래도, 판교 면민들이 네. 또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그 판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네. 관련해서 이제 네. 거기서 그 상담소를 상담. 여신 거군요. 예. 어떻게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좀 오셨어요? 아니, 그렇게 작년에도 나왔고 매일 나오지만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네. 상담을 나오는 이유는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계신데 네. 혹시라도 구직자 발굴을 나왔는데 혹시라도 집에서 있을 수도 있고 자제분들이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구직 발굴을 하러 나온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애초에 저도 나오면 한 두세 분 구직을 하고 가죠.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성과가 높죠. 판교 주민들이 뭐 인구수가 많은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한마디로 이제 판교하고 서천읍 일자리 센터하고 이제 좀 머니까 직접 찾아가셔서 이제 일자리 정보를 직접 이제 알려주시려고 가신 거잖아요. 일자리 정보보다도 네. 우리가 이제
이 상담소 운영하는 것은 상담을 이제 취업 연계를 하려고 상담하는 그런 과정이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구직자 발굴. 그런 의미로 당장은 아니어도 예, 구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가신 거군요. 예, 어쨌든 그렇죠. 속이 그 목표하신 바가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오늘 이제 라디오 서천 1919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정보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가 민국 레미콘에서 품질 네. 관리원 한 명 채용한다고요? 네. 임금레미콘에서 이제 품질 관리원 한 명 채용하는데요. 네, 주로 하는 업무가 뭔가요?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품질 관리원이면 우리가 이제 레미콘 타설을 하러 가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강도 테스트를 한다든가 와서 어떤 품질에 대해서 뭐 와서 실험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업무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학력은 어떻게 될까? 학력이나 나이는요? 제한이 있을까요? 학력은 뭐 고졸 이상이고요. 나이는 50세 미만입니다. 근무는 주 5일 근무죠? 예, 주 1근무고요. 뭐 9시부터 6시까지. 주간 8시 30분부터 네. 5시 30분이 아니라 9시부터 8시까지인가요? 뭐 근무는 뭐 8시간 근무니까요. 뭐 거기 약간의 유동적으로. 탄력적인 부분도 있겠죠.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급여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연봉으로 2,500만 원 이상입니다.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괜찮네요. 예. 저 들어가고 싶네요. 민국 레미콘에서 품질 관련 한 명 채용한다는 소식 알려주셨고, 이어서 서천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원을 한 명 채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혹시 말 그대로 하는 일은 뭐 성폭력 관련해가지고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예방 교육 같은 걸 실시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이제 상담을 위주로 해서 네. 예. 그 주된 업무는 주된 업무가 그거겠죠. 네, 교육과 상담인 걸로 네, 될 것 같고, 혹시 서천 성폭력 상담소가 어디에 있나요? 위치가 장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장항 경찰서 쪽 아시냐 모르겠네. 네, 경찰서에서 압니다. 있는데 네. 그쪽에 은혜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예. 여기 보면 1층에 있어요. 그 교회 1층에 이게 상담소가 자리하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상담원을 한 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학력이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 학력은 고졸 이상이고요. 네. 나이는 무관합니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요일과? 아니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8시간 근무입니다. 네. 9시부터 시작해서 네. 6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고요. 예.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여보세요? 네,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급여는 월 160만 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판교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와중에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스튜디오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한 번이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아니고, 이번 목요일날 일정을 받고 목요일날 한번 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전화 연결로 응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예. 그 현장에서 상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또 전화 연결 통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세요. 네,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팀장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민구 레미콘에서 품질 관련 한 명 채용합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현장에서 뭐 실험이라던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학력은 고졸 이상, 나이는 50세 미만, 근무는 주 5일 근무,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연봉 2,5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장항에 위치한 서천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나이는 무관하고요. 근무는 주 5일 근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로 하는 일은 성폭력 예방 관련해서 이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월 160만 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네트워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정기고의 일주일 듣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아니야. 그래. 잘 자. 끊을게. 지하철 환승역 바쁜 출근 시간 피곤해.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회적 맛보기는 사회적 금융 시리즈 중 사회적 금융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금융입니다. 사회적 금융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돈을 투자 융자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가용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 적용하는 금융 방식을 말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금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회 목적 투자, 공동체 금융, 협동 금융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부터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란 무담보 신용 대출 방식으로 소규모의 창업 작업을 빌려주고 교육 훈련 등 경영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자립 자활을 돕는 소액 대출입니다. 일반 저축 계좌와 유사하지만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면제되고 최소 잔액 요구 조건이 아예 없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해도 되도록 설계된 소액 저축, 빈곤계층의 납입 능력을 감안해 적은 보험료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액보험 등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된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 목적 투자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서도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기법을 말하며 사회 문제 해결이나 피해 축소를 넘어 긍정적인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사회적 모험 자본 등 사회 투자 중개 기관이 주체가 되어 사회 혁신 기업이나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대한 투융자 방식으로 자본을 투입하며 자금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기부 및 후원과 달리 자금 회수 및 이익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금융이란 지역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지역 공동체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다수의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지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펼치는 지역재단 낙후지역에 머물면서 공동체 주민과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하는 CDFIS가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협동금융이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본을 모아 공동체 이익과 발전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동체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신용협동조합을 들 수 있고 그 외 계모임, 공제회 등 혹시 모를 미래의 위험을 집단적으로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양한 형태의 상호부조 조직도 넓은 의미에서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각각의 독립적인 주체들이 모여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평등한 조건 속에서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연대금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기부나 후원을 통해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이라기보단 자선단체에 가까우며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자금원이 존재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경제적 지식에 도움 좀 되셨나요?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는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이용택 연구원이 도움을 주셨으며 지금까지 김진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 오사맛의 김진현 씨였습니다. 노래 한 곡 이어갈게요. 다비치가 함께하고 케이윌이 부른 네가 하면 로맨스. 혼자였던 너를 사랑한 많은 사람 중 내가 널 갖게 돼서 행복했어. 애매한 두 사람 아닌 한 사랑이 되고 이젠 다 내 거라고 믿어.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서천군의 핫한 지역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서천군 지역 정보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천군청 홍보팀 김희주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요즘 또 환절기잖아요. 저는 좀 감기가 온 건지 좀 몸이 좀 안 좋게 일주일을 좀 보내고 온 것 같아요. 소아 씨는 어떻게 괜찮으세요? 저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아침 되니까 목이 네. 이제 가려고 하네요. 날씨가 네. 안개도 좀 짙게 끼고 어제 안개 좀 심했어요.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좀 한동안 계속 그렇게 된다고 문자가 왔던데 맞아요. 국민안전처에서 네. 그래서 그런가 봄도 괜히 이렇게 쭉 가라앉고 스펀지 물 먹은 것처럼 네. 다들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좀 힘내서 좋은 소식을 오늘 가져오셨으리라고 믿으면서 네. 네, 좋은 소식만 있죠, 항상. 네, 좋은 소식만 갖고 와야죠. 그렇죠. 네, 좋은 소식이 서천에서는. 있게 또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또 그런 소식들만 또 알찬 소식들만 또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김희주 아나운서도 감기 네. 조금 감기 기운이 있으신 거죠? 저는 좀 감기 기운이 어제 좀 심했다가 그래도 듣기엔 좀 나쁘지 않죠? 네, 지금 티가 괜찮아요. 많이 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제 따뜻한 물을 좀 급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목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너무 힘드네요, 제가. 소아 씨 힘내세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서천 지역 정보 소식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지난 10일에 서면 서부수협 회의실에서 주꾸미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서천 낚시어선과 연안자망어업 간 어업 분쟁 조정 및 어업자 간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네. 혜주 씨가 그 쭈꾸미 축제 전에 홍보 영상 찍으면서 네. 네, 낚시배 그 쭈꾸미의 가을철 되면 이제 불법으로 많이 이렇게 잡아가서 그 수확량이 줄다 보니까 어민들 고민이 깊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단이 돼서 그게 이제 오랫동안 좀 골머리 앓은 그러니까 어민들의 입장에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막상 네. 현장 가서 이제 같이 배를 탔던 어민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쭈꾸미는 사실 봄이 제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을에 채 이제 주꾸미가 다 자라기도 전에 낚싯배들이 이제 많이 잡아가서 제철인 봄에 주꾸미의 수확량이 많이 줄어서 그거에 관련된 기사도 한번 기사화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사실 저희 지금 서천에서는 주꾸미를 소라방잡이라는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라방잡이는 줄에 소라를 줄줄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풀어요. 던져놓고 네. 하면은 주꾸미가 산란 때가 되면은 그 소라에 들어와서 알을 낳으려고 소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소라를 건지면 알이 꽉 찬 주꾸미를 이제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이 소라에 산란을 하려고 주꾸미가 네. 오는 거군요.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쭈꾸미가 다치지 않게 산채로 잡아가지고 이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싱싱하고 뭐 그렇게 제철에 만날 수 있죠. 이렇게 잡으려면 이제 품도 많이 들고 네.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낚시배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자꾸 쭈꾸미를 가져가면서 이게 어민들이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쭈꾸미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이제 또 취미로 낚싯배들이 이렇게 몇몇 이렇게 뜬 줄 알았더니 그게 쭈꾸미가 워낙 여기 바다에 많이 잡히니까 이게 또 많이 잡아가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협약에서 이제 뭐 이러이런 자세한 상세 내역들을 딱 정한 거죠. 네, 네. 어떤 식으로 이제 협약 내용이 됐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협약은 제6차 서해어업 조정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서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조정위원회, 서부수협, 충남도, 서천군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주꾸미 관련 단체인 서천군 낚시협회,
두둔이 어촌계 그리고 서천 소형 선박협회 대표자 간의 죽구 및 포획에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중에 이제 주요 내용은 매년 5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를 죽구미 금어기로 정하고 전장 10cm 이하 죽구미의 포획을 금지하는, 또 어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호 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뭐 이러한 뭐 상세 주요 내용을 다뤘다고 합니다. 요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요 기간 동안 이제 네. 많이 잡으시는 것 같은데, 낚시배들이 요런 몇 가지 사항만 조금 지켜주기만 해도 어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아무래도 뭐 요즘에 특히 이제 레저 인구도 증가하면서 네. 또 가을철 되니까 저도 뭐 군산만 가도 네. 진짜 낚시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 네, 포함 맞아요. 뭐 배를 이제 해갖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네. 진짜 잡으려고 마음먹고 오신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네. 이런 협약 내용을 통해서 어업 분쟁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뭐 이렇게 막 레저로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취미 이렇게 잡는 게 제한이 이렇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 어떻게 제지도 못하고 했었대요. 그 아무래도 이런 협약 내용 중에 어떻게 일부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잘 돼가지고 뭐 앞으로 분쟁이 또 해소되길 바라고, 또 죽구미 자원 보호에도 기여될 것으로 저는 또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20일 오늘인데요. 판교 면사무소에서 9시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후 4시까지, 오늘 오후 4시까지요.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 현장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아까 그 서천군 지역소년경제센터에서도 맞아요. 네. 찾아가는 찾아가는 이제 상담소를 좀 열었나 보네요. 오늘 판교면에서. 그런가 봐요.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또 거긴 취업 관련 상담을 그쵸. 해주시는 거고. 예, 관련된 거 하고. 지금은 부동산 민원 현장 상담을 또. 판교 면사무소에서는 이제 그걸 준비하신 것 네. 같네요. 이름에서 일단 대강 어떤 건지 짐작이 좀 갈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오늘 판교 면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 현장 상담실은요. 농산 어촌 행정 사각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각종 부동산 관련 민원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정말 네. 많을 텐데 이것에 대한 현장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드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입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간 궁금한 게 좀 많았을 텐데 그 하나 몇 가지 물어보려고 이제 군청까지 찾아가기가 조금 그쵸. 약간 민망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거 한번 오시려고 교통편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맞아, 판교가 네. 머니까요. 그러면 네. 이번에 이 상담소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상담반은 충남도와 서천군 소속 공무원 및 법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아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부동산 민원에 어떤 상담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부동산의 지적, 토지 행정, 지적 측량, 개별 공시지가 등등 이렇게 다 받을 수 있고요. 이 밖에도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실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민원의 전반을 다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상담은 충남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현장 사진 확인 등을 통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진이나 다른 부가적인 자료를 준비 못하신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 편하게 오셔서 또 여쭤볼 수 있죠. 네. 또 요즘에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이런 것들도 하는데 네. 이번 요 상담소에서도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조상 땅 찾아주기가 이제 여러 시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서천군도 지금 기사화가 됐고 또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또 민원실에 민원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잃어버린 조상 땅에 대한 관심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지금 부동산 민원 그 상담실에서도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등기 업무와 관련된 법무 분야와 세무 분야에 대한 상담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제 문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못 찾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뭐 문의 전화 서천군청 민원실 토지관리팀에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가 041-950-447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 부동산 상담 서비스로 이 서천 군민의 알 권리가 증진되고 민원이 또 좀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뭔가요? 어떻게 저는 더 있으신가요? 있죠. 오늘 간단한 소식 2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2가지나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요. 또 어떤 주말에 축제랑 행사들이 있는 건가요, 서천에? 그렇죠. 또 주말에 또 행사가 빠지면 서천군이 아닌데 네. 우선은 오늘 저녁에 저녁 공연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20일 저녁 7시 문예의 전당 대강당에서 콘서트 다시 봄 공연이 열립니다. 관람료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람 바랍니다. 서천은 정말 복지 혜택이 많은 네, 것 같아요. 무료 공연이 참 많아요. 네, 무료 공연이 정말 상주 그 공연 그 단체여가지고요. 무료로 이제 많이 하시는 것도 있고 이제 여기는 또 다른 콘서트 다른 곳에서 여는데 여기도 또 관람료가 거의 대부분이 무료거든요. 네. 많이 좀 아셔가지고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얼마나 좋은 혜택인데. 평일 저녁에 조금 심심하다 하신 분들은 네. 오늘 저녁 7시까지 문예 전당으로 가셔서 또 공연 한 편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다른 소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말에 또 음악 축제가 열릴 예정인데요. 뭐냐면요. 22일 토요일에 제5회 서천 가족 음악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디서 열리는 건가요? 네. 서천군 청소년 문화센터 열린마당 2층에서 진행되고요. 시간은 22일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서천 가족의 음악 축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또 저희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여기에 생방송 라디오 송출을 하기 위해서 네. 또 저희가 찾아갑니다. 아, 정말요? 네. 혹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하는 이 서천 가족 음악 축제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저희 생방송 어플리케이션 소폰 네.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는 못 갈 뻔했거든요. 라디오로 들으면 되겠네요. 네. 네. 생생하게 그대로 또. 라이브로 들려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들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라디오 서천 1919도 너무 이제 알찬 소식과 이제 정보를 쉽게 이제 서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아까워요. 이게 뭐 지역 정보를 정말 알으셔야 되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걸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주민센터의 어르신들이나 뭐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뭐 이렇게 인터넷 대표자분들이 좀 가서 인터넷 지금 이 라디오 서천 라디오를 좀 켜서 이 시간에 딱 듣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아깝더라고요. 계속 노력해야겠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바람 때문인가 이 노래를 신청하셨나요? 너무 이 서천 지역 정보를 많이 들으셨으면 네. 좋겠어서 네. 저 이 노래 너무 듣고 싶어서 신곡이에요. 아이오아이의 너무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틀어주세요. 굉장히 제목에서도 상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아이오아이의 신곡 너무너무너무 이거와 싱스트리트가 부르는 업 두 곡 연달아 띄워드리면서 저희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at's the song? I mentioned it to you. Oh, you're the kid in the band. This Saturday at 12 o'clock. Cool, well, I'll try and make it. It's 2 o'clock on the edge of the morning. She's running magical circles around my head. I hitch a ride on a dream she's driving. She turns to kiss me, I crash back into bed. Across the street on a grayed out Monday, I see the girl with the eyes down. 'Caus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푸짐한 선물 공개합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몸짓 사적겹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챔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골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2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서천 1919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오빠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 공식 번호 010-6758-5579.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6758-5579. 내 애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를 검색하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와. 친구 추천해. 그리고 채팅방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참, 그러고 보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걸 다운받고 하단의 라디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아, 다시 듣기도 가능해.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하지. 팟캐스트 들어가서 서천이라고 검색하면 서천 FM이 나와.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 방송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많은 청취 부탁해. 안녕.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견브로와 함께하는 생활정보 팁팁. 네, 생활정보 팁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블로거 김대겸 씨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대겸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근데 되게 빠르네요, 시간이. 벌써 10월 20일인가요, 지금이?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저번에도 벌써 10월 중순이네요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말이네요, 슬슬. 그러니까요. 다음 주 되면 벌써 10월 마지막 주예요. 아이고, 그러네요. 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지막 주에 나올지 네. 안 나올지.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고 10월 달. 네. 근데 저도 이 살면서 올해 10월, 11월이 참 바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겨울이 추울 가을을 느끼지도 못하고 겨울 맞이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가을이 또 왔다고 저희처럼 이제 일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있고, 뭐 네. 여행 가시는 이제 계획들이 많으셔서
이제 뭐 어디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날씨가 이게 오락가락해가지고 네.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그래도 여행 가면 좋겠다. 아 갑자기. 네. 오늘 아침에도 저는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이제 스마트폰을 딱 켰는데 그 국민안전처에서 네, 맞아요. 문자가 와서 네. 날씨가 오늘은 또 이렇구나라고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씨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또 대겸 씨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요새 며칠 동안 이렇게 안개가 짙게 끼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서천에서 장항 넘어올 때 그 구간이 정말 안개가 뿌예요, 뿌예. 그 고속도로, 국도 이렇게 지나갈 때요? 그죠, 외곽도로 거기 이제 타고 올 때 오늘도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보 문자도 오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쉽게 가라앉지 않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게 안개가 비 오는 날씨나 아니면은 뭐 눈 올 날씨나 이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해본 운전자 안개 꼈을 때 사고 예방법입니다. 예전에 뉴스에서도 네. 이 안개로 인한 큰 사고들을 좀 본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그 영종대교 있잖아요. 네. 그 영종대교에서 백중 추돌 사고. 네, 정말 큰 사고였는데 다행히도 막 인명 피해는 그 규모에 비해서는 적었던 그 사망자 2명에 부상자가 꽤 많았어요. 40명 정도였던 그런 큰 사고였는데 그때 당시 뉴스 영상 보니까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보이질 않으니까 펑펑펑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연쇄 대충까지 추돌이죠. 간 거군요. 예,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그 비상등 켜고 뭐 해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 무엇보다도 제일 위험한 것은 그 비나 눈 왔을 때는 오늘 안전운행해야지 조심해야지 하잖아요. 네. 근데 안개는 방심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뭐 안개는 뭐 어느 정도 안전하다 아니면 뭐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의식 그런 것 때문에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네. 사람의 심리가 예. 그 순간 이제 방심한 사이에 오히려 위험이 더 예. 크게 다가올 수도 있죠. 근데 특히 서천이라는 지역은 이 안개 조심해야 되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바닷가 쪽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금강하구뚝 쪽 있잖아요. 강변이 참 안개가. 네. 그쪽도 요즘 이제 가을철 돼서 안개가 끼기도 하지만 원래 겨울에도 안개가 서천 같은 경우는 심하잖아요. 많이 날도 심합니다. 춥고 뭐 눈도 와서 약간 길도 얼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아침에 안개까지 끼면 네. 이게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개 해소법은 뭐 특별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에 유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뭐 가장 기본입니다. 안개등을 켭니다. 안개등. 네. 근데 진짜 안개등도 끄고 다니시는 분들 참 많아요. 너무 이게 많아서요. 습관이 예. 안 키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보이니까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보통 요즘 차들은 좀 오토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좀 옛날 차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다 수동으로 해야 돼가지고 인식을 못하면은 이게 낮이라고 생각하면 또 안 켜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개 꼈을 때는 이게 야간 운전처럼 시야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다른 운전자한테 인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개등을 꼭 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비상등을 켭니다. 비상등. 네. 깜빡깜빡 거리는 비상등을 켜면은 후방 차량한테 이제 속도 좀 줄여라. 저 앞에 무슨 일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비상등을 꼭 켜고 운행을 하셔야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로 방어운전입니다. 방어운전. 이때는 막 누구 추월하겠다고 빨리 달리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 앞에 또 차가 있는데 안 보이니까 차량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개 끼면 뭐 당연히 방어운전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네.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오히려 안개 낀 날씨에서 차간 거리가 30% 줄고 차량 속도가 24%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운행 해야지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잘 안 평소대로 한다는 그냥 거예요. 하는군요. 예,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뭐 그래서 사고가 뭐 백중추돌 사고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방심하게 되죠. 네. 이 사람이 저도 회사를 다녀서 그런가 출근 시간을 5분만 앞당기면 참 편한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평소대로 나왔는데 날씨는 이제 안 좋아서 그러니까 좀 더 느리게 가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도착해야 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네네네. 평소대로 무의식적으로 무심코 괜찮겠지 뭐 낮쯤이야 뭐 이러고 이제 차량 속도가 더 늘면서 이렇게 사고가 쉽게 납니다. 한마디로 안개 낀 날씨 진짜 방심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네요. 대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차 창문을 여는 방법이 있는데요. 좀 이제 춥고 그래도 약간 정도는 열어놓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속도가 줄면은 차량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엔진 소리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막 이제 안개 끼고 그러면 공기 방해 때문에 잘 소리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약간 정도 열어두시고 뭐 음악 이럴 땐 음악 같은 거 좀 끄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교통 정보를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서 서로 안개 낀 날씨에도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딱 그 국민안전처에서 그 경보 문자를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아주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안개 꼈을 때 운전자가 조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김대겸 씨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보 감사하고 일단 생활정보 팁 끝곡으로는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네. 네. 그냥 뭐 가사 내용은 신경 안 쓰고 딱 제목만 보고 정했습니다. 단순하게 오늘은 갔군요. 안개라는 곡인데요. 짙은이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짙은이라는 가수가 부른 안개 듣고 저희는 사연 정보 팁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게 희미해 보이는 밤이야. 우린 어둠 속에 숨어. 국민들과 함께합니다. 사연 팁팁. 네. 사연 정보 팁팁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국민들의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함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사연이 왔죠? 예, 하나가 긴 장문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대겸 씨가 소개를 해주겠지만 대충 보니까 뭐 결혼 얘기 이런 게 오가는 것 같아요. 또 가을 하면은 또 결혼식이 참 많잖아요. 이게 근데 단순한 결혼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요? 뭐 치정극인가요? 아니 뭐 예 그렇습니다. 뭐 치정극은 또 아닌데요. 네. 우정에 관련된 얘기인데 좀 약간 이 사연을 듣고 얘기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노래에 맞춰서 사연을 대겸 씨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여자분 사연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친구 때문에 사연 보내봅니다. 이 친구랑은 안지는 중학교 때부터 알았지만 성격이 잘 안 맞아서 자주 만나지는 않았어요. 같이 지낸 친구가 뭐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서 가끔 만난 정도? 그런데 그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저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자기 언제 결혼한다고 저한테 알려줘서 저도 그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덜컥 임신을 해서 그 친구보다 한 달 빨리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임신했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아 그래? 하면서 자기 예물 받은 것만 주구장창 자랑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듣고 무시했어요. 어른들 뵙고 결혼 날짜가 나와서 결혼 날짜를 그 친구한테 알려줬는데 아무 말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올 거냐고 물어보니 대답도 없고 그 흔한 축하한다는 이야기조차 없더군요. 또 다시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뭐 결혼날 잡고 다른 집에 가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뭐 결혼날 잡고 장례식장 가지 말라는 그런 미신은 들어봤어도 다른 집 결혼식장 가지 말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결혼식장도 포함되는 건가요? 제 결혼식을 장례식장으로 생각하는 건지
친하게 지내자고 했고 자기가 먼저 결혼 초대해서 저도 한 건데 뭐 어차피 결혼도 다 끝났지만 생각해도 어이없어가지고요. 그냥 주절주절 사연 남겨봅니다. 네, 굉장히 흔하지 않는 사연인 듯 하면서도 흔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네. 같으면서. 아니 근데 결혼식 그 앞두고. 행사 때문에 네네. 뭔가 많이 이 우정 사이와 동료 사이가 갈리는 경우 요렇게 봤을 때는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참 흔한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보통 이런 경조사 때 내가 저 사람과 친한 건지 안 친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또 그런 걸로 기분이 안 상하고 싶어도 상한다고 상하게. 하더라고요. 예, 뭐 저는 맞아요. 아직 결혼식은 안 해봤지만 그렇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번 것도 사실은 그런 거에 속하는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뭐 안면 정도만 있고 별로 친하지도 않다가 한마디로 결혼식 부조금 받으려고 네, 친하게 접근했다가 뭐 상태가 그렇게 되니까 뭐 연락도 안 하고 답도 없고 뭐 이렇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게 되게 참 저는 이런 류의 사람 상당히 안 좋아하거든요.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사람. 아유, 저는 좀 사실 이 사연 처음 받고 나서 이거 타이핑 할 때 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막 하면서 막 했거든요. 근데 좀 이게 너무하다 싶었어요. 예. 객관적으로 보고 이게 내 얘기가 아닐 때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걸 때로는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는 그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누군가가 다행히도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지만 근데 이게 좀 너무 속보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너무 속보이게 그분이 내 결혼식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자. 약간 이런 거고. 근데 먼저 결혼한다니까 갑자기 거의 연락 끊는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큰 어떤 예. 이유가 있다던가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한편 참 이게 돈이 아깝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 사이를 이렇게 이 돈 때문에 결국엔 갈리는 거죠. 너무 쉽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거 사연 보면은 해봤자 뭐 5만 원, 10만 원 돈일 텐데.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이제 연연해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다른 누군가한테 또 배신을 당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살면 결국엔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죠. 주변에 안 남죠. 그러니까요. 예, 안 남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착한 사람들은 그냥 이제 뭐 그냥 뭐 똥 밟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악을 품고 있는 누군가한테 이제 한 번쯤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악을 벼르고 있는 사람이 한번 터치면은 주변 사람들이 피라냐 마냥 다 같이 물러 달려들잖아요. 피는 그러니까요. 아유 참. 아유, 그런 아무튼. 의미에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대겸 씨한테. 예. 갑자기요? 예. 네. 대겸 씨 제가 결혼한다고 하면 네. 참석하실 거예요? 가야죠. 언제 하시나요? 맞았어 지금. 한 대 맞았어. 왜요? 마음은 결혼을 하고 싶죠. 상대가 없을 뿐. 그냥 정말 뜬구름식의 질문이었네요. 네. 친하게 지내요. 네. 그래 다행이네요. 왜요? 바로 앞두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앞두고 얘기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유. 원래 오래 알면 알수록 네네. 더 친분이 친할수록 네. 그 부조금도 올라가는 거 알고 있죠?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내가 빨리 결혼한 것보다 늦게 결혼하면 늦게 결혼할수록 그러면 이 사연처럼 제가 먼저 결혼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네. 네. 안타깝네요. 근데 네. 둘 다 아직 상대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울고 있어요. 제 마음은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결혼식 남 얘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직 멀었죠. 결혼하려면은. 저희는 아직 젊습니다. 뭐 그런 걸로. 네. 아무튼 네. 참 뭐 안개 사연에 이어서 안개 사연에 이어서 정말 마음속을 안개로 만드네요.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그런가 또 결혼식 얘기 순간 열받아가지고 사례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 살에 걸리는 것도요. 네. 이 무심코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도 참 상처 서로 받는 일이 많은데요. 이런 관계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마지막 곡으로 대겸 씨가 제가 봤을 때는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제목만 보고 또 이 사연 속의 분한테 하고 싶은 말인가 봐요. 제목만 보고 골랐습니다. 예, 그냥 노래가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맞아요. 예. 혹시나 이 사연의 주인공이 또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아니지만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서 신청하신 것 같아요. 어떤 노래죠? 그 원더보이가 부른 양아치라는 곡입니다. 양아치. 네, 알겠습니다. 원더보이 양아치 사연 정보 팁팁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대겸 씨와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치게 만들어 미치게 넌 너무 이기적이야 잘난 거 알아서 그 10월 20일 라디오 서천 1919 끝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 곡은요. 크러쉬와 로코가 함께 부른 아마도 그건 리메이크 버전이죠. 아마도 그건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천 1919는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플러스 관악 FM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아들 이거 맛있게 했는데 한번 먹어봐.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이런 것도 언제 준대?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와?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죄송합니다. 미안.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